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시나요?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뇌가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으로 넘기지만 사실은 뇌경색의 초기 경고일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저는 30년간 뇌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박진수 박사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제가 깨달은 건 단 하나. 작은 신호를 무시한 대가는 평생 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다리에서 시작된 경고를 빨리 알아챈 분들은 큰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확인한 뇌경색 전조 증상 7가지, 특히 다리에서 먼저 나타나는 신호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뇌경색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이 어렵고 후유증은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다리에 힘 빠지는 느낌 있으신가요? 주변 가족 중에 그런 증상 겪는 분 계신가요? 오늘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 전 제 연구실로 연락을 주신 72세 김정수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며칠 전부터 오른쪽 다리에 자꾸 힘이 빠지고 걸을 때 발끝이 턱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저도 비슷한 사연을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 가시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때서야 따님이 이상함을 느끼고 곧바로 응급 연락을 하셔서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검사 결과 뇌혈관이 좁아져 있었고 다행히 큰 뇌경색으로 번지기 전에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수님은 지금도 그때 며칠만 더 미뤘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며 아찔해하세요. 반대로 비슷한 증상을 느끼고도 며칠 쉬면 낫겠지 하고 미루셨던 분들은 몇 주 안에 쓰러지거나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도 그때 알았더라면이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단 하루, 단 몇 시간 차이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게 뇌경색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자가 체크법과 예방 습관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건강 관리가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과 직접 연결되는 다리 신호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신호는 한쪽 다리의 갑작스러운 힘 빠짐입니다. 양쪽이 아니라 한쪽 다리만 뚝 힘이 빠지는 건 뇌혈류 이상을 알리는 명확한 신호예요. 왜냐하면 뇌의 한쪽 영역에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 반대편 다리에 힘이 빠지거든요. 이건 근육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호 자체가 약해진 거예요. 독일 신경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뇌경색 환자의 60% 이상이 한쪽 다리 힘 저하를 먼저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 알 수 있죠. 제가 만난 방영호 69세님도 계단을 오르다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져 넘어지셨어요. 처음엔 다리 근육이 약해진 줄 알았는데 검사 결과 작은 뇌경색이 확인됐습니다. 이럴 땐 증상이 나타난 시작 시간을 정확하게 메모하고 즉시 119에 신고하셔야 해요. 뇌경색은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다시 괜찮아져도 절대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혹시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진 적 있으신가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신호는 다리의 저림과 감각 저하입니다.
발이나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면서 마치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건 뇌의 감각 신호 전달 체계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뇌혈관이 좁아지면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네덜란드 신경연구소 자료를 보면 뇌경색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절반 이상이 발바닥 저림 증상을 먼저 겪었다고 보고됐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이은자 75세님은 발바닥이 솜 위를 걷는 것 같다고 표현하셨어요. 처음엔 당뇨 합병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뇌혈관 문제였습니다. 이럴 땐 매일 손끝으로 좌우 발의 감각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한쪽만 유독 감각이 없거나 둔하다면 반드시 검사 받으셔야 해요. 특히 허리 통증이나 다리 근육 문제가 없는데도 한쪽만 저린다면 뇌 신호 이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발바닥 감각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이것도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신호예요. 세 번째 신호는 걸을 때 발을 질질 끄는 증상입니다. 발끝이 자꾸 바닥에 걸리고 신발 한쪽이 유독 빨리 닿는다면 이건 뇌에서 다리 근육으로 가는 신호 전달에 장애가 생긴 거예요. 발을 들어 올리는 근육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거죠.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발을 끄는 걸음이 있는 환자 중 30%가 초기 뇌경색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만난 김병수 71세님은 신발 앞코가 한쪽만 닳아서 가족이 먼저 이상함을 눈치챘어요. 처음엔 단순히 걷는 습관 때문인 줄 알았는데 검사를 받아보니 뇌혈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발 밑창의 마모 상태나 걸을 때 나는 발소리를 가족끼리 서로 관찰해 보시는 게 좋아요. 운동 부족으로 다리 근력이 떨어진 것과 달리 한쪽만 지속적으로 끌린다면 즉시 검진 받으셔야 합니다. 가족 중에 걸음걸이가 달라지신 분 계신가요? 이것도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넘어짐입니다. 계단이나 문턱에 자주 걸리고 평평한 바닥에서도 균형을 잃고 넘어진다면 이건 고유 감각 저하로 인한 뇌 신호 이상일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스스로 위치와 균형을 감지하는데 뇌혈류가 줄어들면 이 감각이 무뎌지거든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낙상 후 뇌경색으로 이어진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오정자 74세님은 같은 방향으로 3번 연속 넘어지셨어요. 처음엔 시력이 나빠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뇌의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에 혈액 공급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평평한 바닥에서도 자꾸 걸리거나 넘어진다면 단순한 낙상이 아니라 신경학적 문제일 수 있으니 반드시 검사 받으셔야 해요. 낙상은 단순 부상보다 뇌이상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평소보다 자주 넘어지시진 않나요? 이것도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다섯 번째 신호는 원치 않은 다리 떨림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내가 멈추려고 해도 저절로 다리가 떨린다면 이건 뇌 신호가 불안정하다는 증거예요. 뇌혈관이 좁아지면 신경 신호가 고르게 전달되지 않아서 근육이 미세하게 떨릴 수 있거든요. 유럽 뇌과학 학회 보고서를 보면 미세 떨림 증상이 있는 환자의 25%에서 혈류 이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이명옥 70세님도 다리 떨림이 계속돼서 검사를 받았는데 뇌혈관 협착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엔 단순히 근육 피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뇌 문제였던 거죠. 반복적으로 떨림이 나타난다면 자세나 피로와 관계없이 언제 어떻게 떨리는지 기록해 두세요. 쉬어도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면 뇌 신호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리 떨림이 반복될 때 그냥 넘기신 적 있나요? 이것도 뇌경색의 중요한 전조 신호일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신호는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는 겁니다. 걸을 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몸이 비틀거리고 마치 술 마신 사람처럼 흔들린다면 이건 뇌 후두부 혈류 장애일 가능성이 있어요.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뇌 부분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거죠. 세계보건기구 뇌경색 통계를 보면
아침 낙상 환자 중 절반이 뇌혈류 감소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최인섭 73세님은 아침마다 술 마신 사람처럼 비틀거린다고 표현하셨어요. 가족들은 어지럼증이려니 했는데 검사 결과 뇌혈관 문제였습니다. 눈을 감고 30초 동안 한 발로 서 있는 자가 균형 테스트를 해보세요. 10초도 버티지 못하거나 심하게 흔들린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과 달리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뇌 이상을 의심해야 해요. 아침에 걸을 때 중심이 흔들린 적 있으신가요? 이것도 놓치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마지막 7번째 신호는 일시적 증상 후 회복입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금방 회복되거나 저리는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많은 분들이 안심하시는데요. 사실 이게 오히려 진짜 경고입니다. 이런 일시적 증상을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곧 큰 뇌경색이 올 수 있다는 마지막 경고예요. 유럽신경학회 발표 자료를 보면 일과성 허혈 발작 후 48시간 내에 50% 이상이 실제 뇌경색으로 발병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장미경 76세님도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하루 만에 괜찮아지셔서 그냥 넘기셨는데 며칠 후 큰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셨어요. 다행히 빠른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괜찮아졌다는 말이 가장 위험한 신호예요. 증상이 사라져도 반드시 검진 받으셔야 합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다시 돌아온 경험 있으신가요?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렇게 작은 신호들만 알아차려도 뇌경색을 막을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다리가 보내는 이 7가지 신호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라도 해당되면 절대 미루지 마세요. 이제 이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신경학회 자료를 보면 뇌경색의 80% 이상이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예방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뇌경색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핵심 관리법을 반드시 실천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혈압 관리입니다. 혈압이 130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뇌경색 위험이 급격히 상승해요. 특히 아침 혈압이 중요한데 잠에서 깬 후 30분 뒤에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자신의 혈압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혈압이 높다고 느껴지면 짠 음식을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바나나, 시금치, 고구마 같은 음식들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을 재고 수첩에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뇌혈관 손상 확률이 3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이 높은 편이라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식후 혈당은 140 미만을 목표로 하시면 좋아요. 혈당을 조절하려면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드시고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 그 다음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간식으로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나 삶은 달걀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조절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높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낮으면 혈관이 쉽게 막히고 뇌경색 위험이 커져요. 특히 튀긴 음식이나 가공육을 자주 드시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쉽습니다.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시고 견과류와 올리브유를 적당히 섭취하시면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어요. 반대로 삼겹살, 베이컨,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가능한 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1년에 한 번은 꼭 검사 받으세요.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주 5회 이상 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특히 아침 운동이 좋은데 햇빛을 받으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혈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걷기가 어려우시면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나 스트레칭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한 번에 30분이 부담스러우시면 10분씩 3번 나눠서 하셔도 효과는 비슷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걷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뇌경색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뇌경색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요. 지금이라도 담배를 끊으시면 1년 안에 혈관 상태가 많이 좋아집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음주라고 해도 하루 한 잔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마시는 습관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켜요. 가족과 함께 금연 서약을 하거나 술 대신 차를 마시는 대체 활동을 만들어 보세요. 여섯 번째는 수면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과 혈당이 모두 상승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요. 하루 7시간 정도 푹 주무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면 뇌가 각성 상태로 유지되니까 최소 1시간 전엔 끄시는 게 좋아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거나 발을 담그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시고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밤에 더 잘 주무실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켜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산책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서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정기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시고 뇌 MRI 검사도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아요. 증상이 없어도 혈관은 조용히 망가질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혈관 나이를 10년은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듭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핵심만 정리해 볼까요?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다리가 보내는 7가지 신호, 그게 바로 첫 경고예요.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 다리의 저림과 감각 저하, 걸을 때 발을 질질 끄는 증상, 이유 없는 넘어짐, 원치 않은 다리 떨림, 균형을 잃고 휘청거림, 그리고 일시적 증상 후 회복. 이 7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넘기면 뇌경색으로 이어져 평생 불편함과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할 수 있어요.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되거나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부터라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꾸준히 관리하고 다리의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생활 습관을 바꾸고 조기에 대응해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잘못 알려진 상식이 있어요. 바로 나이 들면 다리에 힘이 없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리 힘이 갑자기 빠지거나 한쪽만 이상하다면 그건 나이 문제가 아니라 뇌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위기를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일시적 증상은 오히려 곧 큰 뇌경색이 온다는 마지막 경고예요. 48시간 안에 실제 뇌경색으로 이어질 확률이 50%가 넘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매일 아침 3분만 다리 체크를 해보세요. 양쪽 다리에 힘을 주고 빼보고
좌우 감각을 비교해 보고 걸음걸이가 평소와 다른지 확인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뇌경색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양쪽 다리를 번갈아 들어 올려 보세요. 한쪽이 유독 무겁거나 힘이 안 들어간다면 그날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걸을 때도 발끝이 끌리는지 균형이 흔들리는지 스스로 느껴보세요. 가족이 함께 체크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혈압과 혈당은 정기적으로 측정하시고 운동은 하루 30분만 꾸준히 하세요. 담배는 지금 당장 끊으시고 술은 하루 한 잔 이하로 줄이세요.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켜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밤에 다리 쥐가 자주 나는 사람의 혈관 이상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리 쥐도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혈관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니 꼭 확인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꼭 가족들과 함께 보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혹시 요즘 다리에 이상한 느낌 있으신가요?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리는 증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